5강 2번 반복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6장 7장이 되겠네요. 7장 반복문에 대해서 하는데 제 그 블로그 자료도 좀 보면서 같이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료형하고 연산자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방법을 다루었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 C 프로그래밍의 시작에 해당되는 제어 흐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C 프로그램을 그동안 짰던 예제들을 보면은 일정하게 1번 줄부터 12번 줄까지 위에서부터 쭉 프로그램이 한 줄 한 줄 실행됐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오늘은 이제 반복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입출력문 연습할 때 매스 라이브러리를 썼다가 좀 실패를 했었는데 그것도 같이 할 겸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예제를 한번 더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왼쪽으로 놓고 같이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예제는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include 문을 이용해서 전철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include 문을 이용해 가지고, 네, stdio. 그 stdio라는 건 뭐죠? 표준 입출력 함수죠. 그래서 std라고만 쳐도 사실은 이 아래에 이렇게 딱 예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I 하면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mass 라이브러리, 네, mass.h 이걸 클릭했는데 아까 여기 안 생겼네요. 그냥 입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이제 처음으로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void 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에 열고 첫 번째 뭐죠? 네, 더블형으로 radius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고 에어리어도 같이 나란히 지정해 주죠. 에어리어를 지정하고 파이까지 지정합시다. 파이는 뭐 제가 지금 따로 한 줄로 다 써버리는 걸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파이만 따로 이게 한 줄에 여러 개를 넣어도 되고 매번 한 줄 한 줄 넣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파이를요, 아탄이라는 걸 이용해서 1.0의 아탄을 이용하게 되면은 네, 이것이 파이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아크 탄젠트라는 뜻이죠. 네, 파이 4분의 파이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뭐죠? 1이기 때문에 그거의 역수로 아크 탄젠트 곱하기 4를 하면 파이가 계산이 되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 에이탄이라는 아크 탄젠트를 이용하는 이 함수가 매스 라이브러리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A 탄젠트 지난번에 쓸 때 오류가 났던 것은 1.0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이냐 1.0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수형이냐 실수형이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상수를 쓰더라도 실수형을 넣어줘야 제대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대로 printf를 써서 우리 화면에다가 반지름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네. 그리고 scanf를 써서 이것도 역시 뭐가 빠졌죠? 벌써 이렇게 딱 색깔이 달라지죠? scanf를 써서 %lf에 실수형인 거죠? lf에 그 다음에 %를 꼭 써붙여야 된다 그랬죠? %에 radius를 넣어주면 입력한 어떤 실수값을 반지름을 표시하는 변수에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어를 또 A를 뺐네요. 이왕이면 다 의미 있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리어는 네, 라디어스 곱하기 제곱인데 제곱을 또 연산해주는 연산자를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일일이 두 번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를 곱해주면 네, 파이 r 제곱은 원의 면적 공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printf 네, 이렇게 해서 면적은 원의 면적이라고 할까요? 네, 원의 면적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출력하는 거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파이는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봐도 되겠죠. 확인을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빼버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 면적 계산된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것.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려면 우리가 늘 제일 먼저 실행할 때는, 컴파일을 할 때에는 네, 먼저 문법적인 오류가 없나를 체크해 보고, 그쵸? 그래서 솔루션 빌드 이렇게 해서 이 자체에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면은 성공하고 이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반지름하고 화면으로부터 대기 중인 스캔 F에 의해서 대기 중인 거죠. 이때 소수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1.0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반지름이 1.1이면 네, 엔터 키를 치면 네, 3.141593 뭐 파이가 그대로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가 된 거니까 원의 면적은 3.141593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한다면 이 앞에다가 숫자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자리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10자리를 써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밀하게 그 출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3.141592 6536까지 나왔죠. 원래는 6535 그 다음에 8979죠. 네, 8979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 10자리까지만 본다 그랬으니까 끝에 가서 65358이니까 그게 이렇게 뭐죠? 네, 반올림이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이 이제 계산이 된 거. 자, 여기서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그동안 짰던 프로그램의 패턴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뭔가 변수를 선언해주는 부분, 또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루틴, 그 다음에 화면에 어떤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판으로부터 어떤 변수 값을 받아들이는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공식이나 연산식을 사용해서 네, 어떤 부분, 그다음에 계산될 결과를 또 변수에 넣었다가 그 변수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자료형, 그 다음에 입력, 출력, 그것을 입출력하기 위한 네, 전처리문, 또 어떤 수학적인 함수를 쓰기 위한 또 전처리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실행된 거를 보면은 처음에 네, 반지름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계산된 결과가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1번 줄, 2번 줄, 3번 줄로 이렇게 문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1번부터 11번까지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얘네들이 이게 백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걸 제어라고 하는데, 그 문장의 흐름 하나하나를 이제 문장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스테이트먼트, 문장이라고 그러고, 문장의 끝에는 항상 문장의 마침을 표시하는 세미콜론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장마다는 다 세미콜론을 붙였고, 시어너의 기본적인 문법 규칙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몸체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그리고 전처리문은 샤프로 시작하고,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시어너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규칙만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이 규칙대로만 문장들을 실행해 나간다 그러면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쵸? 그리고 몇 가지 키워드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키워드들, 데이터의 자료형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실수형은 더블이다,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변수 선언 규칙, 네, 변수의 장명 규칙을 잘 따라가지고 자의 변수를 잘 장명을 하는 능력, 이것도 시어너의 중요한 능력이죠. 또 여러 가지 함수 계산을 하기 위한 함수명도 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입출력 함수를 사용할 것인가, 네, 데이터의 자료형을 어떻게 명기할 것인가, 또 네, 어떤 그 변수를 수식을 표시하기 위해서 연산자를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산자를 표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어너의 기본적인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더 나아가서 얘를 반복하는 걸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반지름 같은 것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네, 뭔가
반복하고 싶은데 이것을 한 번 실행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반지름에 대해서 여러 번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엔터를 쳐봤자 그냥 이렇게 실행이 끝나고 말죠. 네, 한 번만 실행하고 마는 것을 여러 번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네, 원의 넓이 계산을 반복 계산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랑 좀 틀리게 예제를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5의 2-2에서 네, Y일문을 이용한 네, 원의 넓이 계산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은 네, 추가를 해서 5의 2-로 얘를 추가해주고 늘 하듯이 얘는 제거해주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 구간을 정하는 거죠. 반지름을 입력해서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한 3번을 반복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엔터를 치고요. 여기서 Y일문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Y이라고 정말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가로를 치고 여기 조건을 다는데요. 어떤 n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n이 네, 3보다 작으면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3보다 작으면 여기다 중가로를 또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중가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네, 중가로에서 시작한 부분에서 중가로까지 끝난 부분을 네, n이 3보다 작은 한 반복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n이 뭔가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n의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int n을 뭐 0을 갖고 출발을 시켰어요. 네, 초기치 0을 갖고 출발을 시키면 결국은 n이 3보다 작은 한 반복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n은 3보다 작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런데 뭔가 3번만 반복하고 말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n값을 반복할 때마다 증가시켜 하면 되겠죠. 그런 명령이 증감 연산자 n 플러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는 네, 증가 연산자죠. 증가 연산자로서 그렇죠. n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는 n이 0으로 출발을 해서 while하고 조건을 딱 따졌는데 괄호 속의 조건이 n이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0은 3보다 작은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끝부분을 반복을 하고 그러다가 요거를 반복한 다음에 n이 증가됐죠. 그러면 n이 하나 증가됐으니까 요걸 다시 돌아가서 1이 됐죠. n이. 그러니까 n이 3보다 작으니까 또 반복을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증가시키랬으니까 1이 2가 되겠죠. 또 가가지고 n이 2니까 2가 3보다 작으니까 또 반복하겠죠. 또 n을 갖다가 증가시키니까 n이 3이 됐어요. 3은 같지 않고 작기만 하다는 조건이니까 같은 순간 이 조건이 깨지죠. 그래서 이 while문이 종료됩니다. 종료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printf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네, 메시지를 하나 넣읍시다. 반복이 종료되었습니다. 그쵸? 반복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넣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n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추가했어요. 자, 이 문장의 흐름도 이렇게 놓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뭔가 중괄호에서 시작해서 중괄호 끝까지 간다 그러면 메인 문도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끝까지 사이에 전부 인덴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여쓰기가. 이게 다 전부 들여쓰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 탭을 이용해서 여기를 들여 써주면 이왕이면 네, 보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while문의 이 부분을 이렇게 탭을 이용해 가지고 들여 써주면 네, 요 시작에서 요 시작까지 요 블럭을 그걸 블럭이라고 하는데 while문에서 반복하는 구간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
5. 네, 문제가 없다면 네, 오류가 생겼습니다. 실패 오류가 생겼어요. while 2-2, while문 2-2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오류가 났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늘 가장 간단한 세미콜론. 요거 하나가 빠졌는데 문장이 상당히 딱 세미콜론이 빠졌습니다.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오류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여러분들도 오류 찾는 게 사실은 C 언어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 프로그램을 여러 번 짜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에서 네, 이렇게 성공 1이 나왔죠. 오류를 못 찾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1.0을 넣었더니 엔터. 네, 3.14가 나왔고 또 밤지름을 또 물어보죠. 이번에 2.0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보면 네, 두 번째 반지름은 4배로 커졌죠. 2 곱하기 2가 되니까. 세 번째 반지름은 3.0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3번을 반복하고 딱 반복이 종료되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번을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while문이 이제 보통 반복문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그 영역을 반복하는 구조의 while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while문을 무한 반복할 수도 있는데요. 무한 반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조건이 없이 네, 이것도 필요가 없겠죠. 무한 반복 이렇게 해주게 되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1이야. 그러면 항상 1이라는 걸 누가 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한히 이거를 프로그램을 재생산할 수가 있는, 반복할 수 있는,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 블랙홀처럼. 이렇게 때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반지름을 1로 놓고 네, 2로 놓고 3, 4, 5, 6, 7, 8 아무리 넣어도 네, 프로그램이 안 끝나죠. 네, 이런 여러분의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도 프로그램이 계속 되다가 뭐 적당 순간에 이 프로그램이 언제까지냐 뭐 컨트롤 끝나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안 끝나죠. 이 스킵을 치면 끝나나요? 네, 안 끝나요. 계속 갑니다. 물론 이걸 닫으면 이제 끝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무한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무한 루프라고 하죠. 네, 구구단을 한번 출력해보자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예제를 들었어요. 구구단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제 2-3으로 가죠. 자꾸 다른 예제를 들어보는 거죠. 비슷한 예제. 자, 여기도 다른 예제를 저장해서 네, EX 5-3으로 2에 3으로 해서 9구단의 출력 이렇게 합시다. 사실 2부터 9까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스 라이브러리는 쓸 일이 없으니까 그건 빼고도록 합시다. 빼고요. 그 다음에 자, 9구단에서 필요한 변수를 뭘로 쓸까요? 여기서는 i하고 책에서는 num을 썼는데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변수 저는 그냥 n을 쓰겠습니다. n을 쓰고 네, 9구단에서 필요한 변수니까 num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num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어떤 몇 단을 출력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몇 단을 출력할 것인가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다 놓을까요? 그래서 몇 단, 2단부터 4단이라 그러면 몇 단의 9구단이냐? 그래서 몇 단의 9구단. 네, 이런 식으로 바꿉시다. 몇 단의 9구단,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num으로 받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num이 정수형이니까 %d 해가지고 여기가 num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num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단부터 그 단까지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9번을 출력해야 되겠죠. 2는 2 해서 뭐 예를 들면 2단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을 n을
네, n은 0으로 출발을 시키고요. n이 이제 9보다 작으면 아마 9번을 반복하는 게 되겠죠. n은 9보다 작다. 그쵸? 9보다 작은 한 반복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복된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9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num으로 이용해가지고 출력하는 거니까 출력하려면 네, 뭔가 여기서부터 num은 %d x 곱하기 표시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까요? 네, 이렇게 한 칸을 띄고 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d %d는 하고 계산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결과는 result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할까요? 네, 그럼 m을 하나 더 넣어서 네, m은요. 네, 여기다 놓고 m은 num 곱하기 네, n으로 해보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놓게 되면은 네, 그쵸? 몇 단부터 출발하느냐 했을 땐 네, num 곱하기 네, 어떻게 됩니까? num 곱하기 네, 2에서부터 그쵸? 여기서 중괄을 치죠. num 곱하기 2에서부터 9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n이 2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2단부터 출발을 해서 그쵸? 9까지니까 9를 포함하여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2부터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첫 번째는 그대로 num이 표시되고 줄을 바꾸도록 합시다. %d까지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고 줄을 바꾸는 걸로 넣어주고 네, 첫 번째는요. 네,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num이 들어가도록 하고 싶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단수 1단, 2단, 3단이니까 n이 들어가고 싶은 거죠. n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요. 네, 여기는 네, 그 결과는 m에 넣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m에 저장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 그쵸? m 이렇게 뜨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는 %d에는 num, 두 번째는 n, 세 번째는 곱한 결과 m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네 이렇게 해주고 반복이 종료되었습니다도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해당되는 단을 쭈르르 표시하지 않을까요? 일단 실행해 보고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도 지금 그냥 막상 짜면서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거 뭘 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네, 실행을 일단 디버그부터 해보고 솔루션 빌드 쭉 했을 때 실패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쭉 보면 num이 선언돼 안 돼 있대요. 네, num 몇 단의 구구단 num도 선언을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num도 여기다 선언을 같이 nu m 이렇게 선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컴파일을 해보면 네 성공했고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몇 단의 구두단 할 것이냐 그럼 처음에 2단부터 해볼까요? 네 2를 이렇게 치면 네 끝이 안 납니다. 왜 끝이 안 날까요? 2단에서 끝이 안 나죠. 그리고 계속 2단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증가시켜주는 부분이 빠졌네요. 네, 한 번은 하고 나면은 n을 증가시켜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n은 플러스 이렇게 증가시켜야 단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9단에까지 갔을 때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5 실행해 보면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어요. 몇 단에 2단 하면은 2 치면 네,
2는 4부터 9단까지가 출력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9단이 끝나는 거죠. 이거를 또 뭐 다른 3단을 해볼까요? 네, 컨트롤 F5 이렇게 3단을 해보면 네, 3단의 9구단 네, 이런 식으로 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체를 이거를 구단을 갖다 계속 반복하고 싶으려면 전체를 또 반복하면 되겠죠. 어떻게 반복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while 속의 while이라서 while의 중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while문을 거는 거예요. while문을 또 걸어서 여기서부터 얘를 무한으로 걸죠. 무한은 그냥 2를 쓴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while 속에 while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느 while에 중괄호가 걸렸는지 이것이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다 탭을 넣어주라 그랬죠. 자동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동으로 탭을 걸고 싶으면 이렇게 커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록을 잡은 다음에 Alt F8 요거를 치게 되면은 네, Alt F8 네, 자동으로 탭을 넣어주죠. 그런 기능을 C 언어의 편집기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while 1 루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무한 반복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while 루프는 중첩 while 루프죠. while 속에서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인덴트 들여쓰기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의 루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인덴트가 가해지는 부분은 얘의 루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들여쓰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여쓰기를 잘하면 프로그램이 아무리 복잡해도 머릿속에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구단수가 계속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거를 하기 전에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아까우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5의 2-4로 해서 네, EX 5의 2의 4로 해서 네, 그쵸. while문을 이용한 9구단의 반복 출력 그러죠. 중첩 while문이라고 합시다. 중첩 while문을 이용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중첩 while문이라고 하고 얘를 다시 뒤바꿔 주겠습니다. 뒤바꿔 주고 이렇게 뒤바꿔주고 이건 제거하고 자 이렇게 해서 중첩 while문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컴파일부터 해볼까요? 네, 컴파일부터 더킹으로 해서 컴파일부터 해보겠습니다. 솔루션 빌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네 성공했고 컨트롤 F5 실행해 보면 과연 몇 단의 구단을 할까요? 처음에는 2단 네 됐죠? 반복하고 있잖아요. 3단 왜 이럽니까? 4단 왜 출력이 안 될까요? 네 출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딱 보니까 n을 2로 초기화를 했는데 첫 번째 루프에서 n이 9까지 갔을 때 다시 새로운 단을 출발하려면 다시 n이 2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while문이 빠져나온 다음에는 n을 다시 2로 되돌려주는 란이 없었으니까 n이 무한히 증가만 돼버리면 10, 11, 12, 13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조건이 깨져버려가지고 진행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n을 초기화를 항상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n을 2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얘는 차라리 그러면 초기화를 빼버리면 얘는 한 번만 해버리는 거니까 n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ile문이 걸릴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n을 2로 되돌려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n++가 들어가 버리면 계속 n은 증가시켜 버리는 건데 얘는 9번마다 한 번씩 2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Ctrl F5. 네, 그렇게 해서 2단의 9구단 출력, 네, 3단의 9구단, 네, 4단의 9구단, 5단의 9구단, 6단의 9구단, 7단의 9구단, 8단의 9구단, 9단의 9구단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9단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while 속에 while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는 한 구단이 9번, 8번 반복하면은 4번 초기마다 다시 2로 재설정해 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while문은 상당히 많이 시연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while문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문을 많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서 이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에서는 do while을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do while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hile문에 의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문장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5-5로 가겠습니다. do while문을 사용한 비슷한 건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5-5에 5번으로 해서 do while문. 네. 그대로 이 문제로 do while문을 써보죠. 자, 얘를 이제 끝내고 싶을 때 10단을 넣게 되면 이제 얘가 끝나는 걸로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m이, num이 다음에 얘를 제거하고 네. 자, num을 10을 넣으면 얘를 프로그램을 while문을 끝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num을 네, num이 9보다 크면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런 식으로 무한 루프로 빠져나오는 거를 한번 조건을 달고 싶은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종료되었습니다. 네, 백슬래시 n까지 넣고 자, 그런데 num이 이제 10 이상이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게 돌아가나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10 이상이면 종료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F5. 정말 10 이상이면 종료가 되는 건지. 무슨 오류가 났죠? 네,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프로그램이 안 끝났나요? 네, 프로그램이 안 끝나면은 여기 종료를 안 시켜버리면은 이거 오류가 납니다. while문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꼭 닫아줘야만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이 끝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Ctrl F5 이렇게 쳐보면 네, 오류가 없을 거예요. 오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나요? 네. 왜냐면은 num을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버리는 바람에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num을 뭐 초기화라도 0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네, 오류가 없을 것이고 바로 종료가 되네요. num이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이게 뭐가 잘못됐죠? 네, 이것이 크면은 반복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종료가 된 거죠. 이게 조건이 바뀌었죠. 작아야 된다는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n이 9보다 같거나 작으면 계속 반복을 하고 10부터는 얘가 반복이 깨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로직상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연을 잘 짜려면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로직 구조,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하고 구구단을 하려면 언제 중단하는 게 맞는가를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런 능력까지도 우리가 요구가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을 해보면 자, 몇 단의 구구단 하고 나오죠. 그래서 1단, 네, 2단, 3단 이렇게 나오다가 네, 10단을 치면은 네, 종료되었습니다. 왜요? 10단은 프로그램이 끝난 건데 이때 말이죠. 10단까지도 하고 10단까지도 하고 종료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종료는 10 이상만 하면 그냥 바로 종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while 구조가 필요합니다. 두 while 구조는 순서를 바꿔서요. 한 번 실행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조건을 따지는 약간의 실행을 먼저 하고 조건을 나중에 따지는 이거는 조건을 먼저 따지고 그쵸? 조건을 먼저 따지고 얘를 실행한 다음에 끝나버리니까 얘가 10이 됐어도 얘까지 실행을 해버리고 10단까지 실행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프로그램하고의 차이점은 아까 프로그램은 while문이 처음에 있을 경우에는 이 넘의 조건을 먼저 따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0을 넣어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0을 안 해줘도 처음에 한 번은 실행되는 거죠. 처음에 한 번은 실행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종료 조건을 이제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같은 가상적으로 0을 넣어주는 프로그램이 조금 해결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도 두 while문을 쓸 것이냐 while문을 쓸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 while문에 대해서까지 해서 여러분이 최초로 프로그램을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봤고요. 이 반복 조건 이런 걸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조금 더 반복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